네, 6월 들어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 이만기입니다. 네, 즐겁게 시작하셨나요? 이은지입니다. 은지 씨, 이게 6월 달이 생각하면은 이게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뭔가 숙제도 많았던 것 같고 글쓰기, 뭐 그림 그리기 뭐 이런 것들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행사들 참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의 넋을 기리는 그 마음만큼은 잘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는 6월의 호국 보훈의 달, 나라를 생각하는 충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전 헌법재판관이자 40년간 이순신 장군을 연구한 이순신 전도사입니다. 김종대 재판관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제가 질문을 먼저 듣겠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위해서 40년 동안을 연구를 해오셨는데 무언가 좀 매력이 있게 그런 40년을 한 사람을 위해 바쳤습니까? 이만기 교수님은 40년 사귄 친구 없어요? 아, 40년. 내 친구는 한 명이 있습니다. 있죠? 예. 뭐 그렇게 생각했으세요. 아, 그냥 그 친구 뭐 사랑해서 만난 거 아니죠? 만나면서 정이 쌓이고 네. 앞으로도 계속 친구할 것이고 예. 그런 사람으로 봐주십시오 그냥. 아, 그렇습니까? 인연으로 음. 어찌 보면 우연이고 어찌 보면 필연으로 네. 그분에 빠져들어가서 흘러온 세월이 40년 됐습니다. 정말 긴 인연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관련된 책도 많이 집필을 하셨죠. 여러 다양하게 책을 핀 건 아니고요. 한 14년 전에 네. 이수신 평전이라고 이수신 일대기를 정리한 책이 있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이수신 공부를 계속하면서 바꾸고 해서 판을 바꾸고 제목을 바꾸고 이래서 한 책이 4종류가 나왔습니다. 또 청소년용 하나도 냈고. 그래서 있지 뭐 다른 분야를 연구해서 이수신의 다른 분야를 연구한 건 아니고 줄곧 이수신의 그 어떤 리더십의 뿌리, 오호. 내면 세계 예. 그것을 공부해 가면서 정돈되는 대로 책을 바꾸고 했다는 겁니다. 예. 뿌리에 관한 책들을 많이 집필하신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 정말 흥행작이었죠. 1,500만 관객을 동원했던 명량. 또 전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였는데 영화 보셨나요? 아니 물론 봤죠. 그래서 그 영화 명랑의 그 작품을 그 우리 재판관님의 그 책을 가지고 모티브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저 명랑 영화 감독이 영화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놔놓고 또 명랑해전에서 이긴 원인을 모르겠대요. 확신이 안 가서 계속 고민하던 중에 제 책을 보고 아 이거 하면서 공감하면서 확신을 가졌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 책 마지막에 쓴 시, 이순신에게 바치는 시를 자기 책상에 걸고 영화를 시작하면서 이 사람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형이 변호사예요. 네. 그 형을 통해서 저를 한번 만나자. 이래서 저도 야 이게 무슨 큰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릴 인연이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영화가 대박이 나니까 기분이 어떻던가요? 굉장히 좋죠. 네. 저는 축사하면서는 1,000만을 넘어야 1,000만을 된다. 넘어야 된다. 예. 이래 했고 또 예술적인 향기도 나타내서 네. 상도 받아라 이렇게 이제 축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영화가 1,000만이 넘을 때는요, 1,000만 될 때까지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1,000만이 넘어가니까 두려움이 슬슬 들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아해주고. 그런데 네. 그렇죠.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 관객들이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나무라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너희들 뭐하노? 이것은 불만이랄까 무엇을 영화를 통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하니까 예. 이 지도자들에 대한 이
국민들의 분노, 한탄 이런 게 느껴지니까요.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때 그 당시 물론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이렇게 했지만은 근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 어떤 명랑과 이순신에 대한 그런 갈망과 열망을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진정으로 우리를 아껴주는 지도자가 없느냐 하는 데 대한 저는 열망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것을 이순신을 보면서 해소시켜 나간 거죠. 그래서 막 그냥 일제시대 때 이순신 열기가 확 떠오르거든요. 그때도 같은 기운이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압제 속에 우리가 살면서도 그 400년 전에 어떤 우리의 장수가 네. 일제를 제압한 그 장수를 떠올림으로써 위로받은 겁니다. 사실은 한산해전 때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쪽에 사는 우리 경남 쪽에 사는 사람들이 바다의 불빛만 보면은 이순신이다. 바다는 안전하다. 네. 이렇게 굉장히 위로받았어요. 육군은 싸우면 전부 전패했잖아요. 네. 이순신은 바다에서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위로받았겠습니까? 그 위로 때문에 다시 그 도망갔던 우리의 백성들. 관료들도 네. 백성들도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병들이 일어날 이유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어병들이 이제 예. 다시 또 우리가 일어나자. 그때 그 당시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 이제 리더십을 보통 이제 이순신 리더십을 얘기할 때 네. 지금 제가 그걸 다 모아보니까 한 30가지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들의 원천을 한번 찾아가 보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낸 게 나름대로 네. 이 밑에는 공통되는 게 사랑이 있구나. 정성이 있구나. 네. 그 다음에 정의가 있구나. 네. 그 다음에 자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 네 가치가 이순신의 내면을 이루는 회로를 형성했구나. 여기에서 어떤 상황을 맞이했건 여기에서 자기의 리더십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전부 이해가 다 됐어요. 사랑, 정성, 정의, 자력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그래요? 좀 해보고 싶어요. 예. 근데 사실 뭐 연인 간의 사랑, 부모와의 사랑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도자에게도 사랑이란 덕목이 필요할까요? 약간 생소하기도 한데. 예. 지도자한테 저는요 네. 가장 필요한 덕목이 사랑이라고 봅니다. 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이순신 나라라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첫째는 국토, 그 다음에 국민, 그 다음에 주권. 그죠? 네. 주권은 그때 당시 용어를 쓰면 사직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이순신의 국민 사랑, 이거 뭐 대단합니다. 장수가요, 일기에 보면 걱정하는 게 가뭄은 어쩌느냐. 모내기를 못하는데 걱정이. 이런 장수가 이런 걱정하고 앉아 있어요. 장수는 보통 이렇게 전쟁에 적을 그렇죠. 섬멸하고 승리하고, 적군이 승리하고 뭐 어떻게 적을 갖다가 뭐 방어를 하고 맞죠.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가 진지를 어떻게 펼 것인가. 물론 그거 걱정이 주지만은 네. 이 장수가요. 왜 나라를 이 사람은 전쟁을 하는 이유를 압니다. 왜 전쟁합니까? 자기 공을 세우기 위해서 전쟁합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죠. 네. 이 사람은 장수의 책임은요, 백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국가와 재산을 보호하고. 그럼요. 네. 이걸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거기있어요. 이게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보면요. 이순신이 그 백의종군을 하다가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발령을 받습니다. 네. 받고 나서는 원균이 그 괴멸된 그 이제 수군을 다시 규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급하겠어요. 8, 9 장수를 거느리고 막 흩어진 병을 모으게 얼마나 급하게 가는데 옥가지방을 지날 때요. 피난민일단이 옵니다. 비켜라. 나라 일이 급하다고 가야 될 법한데 네. 이 사람은 내립니다. 어. 내려서 말에서 내린다는 말은 뭐지요? 백성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는 겁니다. 마상에서 굽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손을 잡습니다.
체온을 나눈다고요. 그럼 다 이럽니다. 예. 계유라고 하는 표현. 부디 전쟁은 곧 끝나니 생명을 잘 보존해라. 피해 있어라. 이런 유의 얘기로서 백성을 위로한다고요. 안심시키는 거. 그런데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전쟁하는 이유를 알아요. 전쟁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을 내치고 간다는 거는 말이 아니죠. 그렇다면은 이순신 장군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성을 사랑하고 정말 그 국가를 사랑하고 했다고 보는데 과연 그런 국민들은 백성들은 이순신 장군을 사랑을 했다고 보십니까? 했죠. 예. 사랑이 사랑으로 사랑은 하면요. 짝사랑도 있지 않습니까? 짝사랑도 있는데 예. 이 백성들도 이순신의 사랑을 받아주죠. 그리고 이순신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라도 길을요, 300리 길을 300km가 넘는 길을요 네. 돌면서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고 나서 한 달 얼마 만에 명랑해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명랑해전은요, 백성들의 힘이 모아줍니다. 명랑 영화를 보시니까 이순신 배가 한번 네, 회오리 무너지는 바람에, 것 같은 거 있죠. 네. 그럴 때 백성들이 힘으로서 와서 그것이 물론 영화적인 언덕에서 막 보고. 예. 영화적인 부분인데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이제는 이순신을 도우는 거예요. 이순신의 사랑에 보답합니다. 그 다른 이순신이 그때 어려울 때요, 다른 사람 병사나 이런 사람들은 다 도망가도, 군수나 이런 사람은 도망가도 백성들은 술병을 가지고 와서 이순신한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또가 살아왔으니 우리는 산다는 겁니다. 이런 신뢰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소통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순신 장군께서 참 그 백성을 사랑하고 또 그의 뭐 군인들을 또 사랑했다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탈영병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가서 탈영병 이제 잡혀갔을 때 보면 네. 그냥 뭐 단칼에 그냥 이렇게 막 내리치지 않습니까? 이순신이 네. 첫 해전이 이제 우리 여수에서 출발해 가서 요 옥포 있잖아요. 네. 옥포에서 전투는 옥포해전인데 옥포해전이 첫 출전을 하기에 직전에 황옥천이라는 군관이 도망을 갑니다. 군관이 잡아서 목을 쳐서 효시를 합니다. 효수를 합니다. 이것도- 사랑으로 좀 이렇게 감싸줄 수 있었잖아요. 그럼 좋겠죠. 네. 그게 사랑이라 봅니다. 저는. 오.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데 사랑이라고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했지만 이 사람은 어쩝니까? 다 나머지 살아야죠. 사람들. 다 살아야죠. 군율이 흩어질 수 있다. 흐트러지죠. 네. 군율을 왜 세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세웁니다. 여기서 풀어나가면 일이 아주 간단합니다. 네. 기술 아니에요, 기술. 이순신을 얘기할 때요, 어떤 전투 기술, 하입니다. 전투 기술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냥. 내 땅은요, 내 땅은 네. 한 뼘도 적에게 줄 수 없다는 없다. 겁니다. 네. 내 백성은 단 한 사람의 목숨도 헛되이 적에게 안 준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이거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래 할 거냐? 그렇다.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게 자기 생명 아닙니까? 좋다. 나는 생명 거기 바친다. 이게 이순신 생입니다. 네. 그 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사랑을 준 만큼 또 백성들도 그 사랑을 믿고 또 장군을 지지를 했다는 그렇죠. 거죠. 국민들도 지지. 이순신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백의종군하다가 맨몸으로 나와도 그 전에 도망갔던 병사들 아니면 총각들이요 찾아옵니다. 당신하고 싸우면 내가 개죽음 안 한다는 거. 아니 그게 얼마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소통했었잖아요. 소통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부족한 거는 사랑일 뿐입니다. 사랑하면 소통됩니다. 안 하고 소통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두 번째가 그 이순신의 정성입니다. 정성. 네. 네. 정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정성은 일을 당해서 정성스럽다는 말은 일이 있기 전에는 철저히 준비함을 말하고 네.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전념함을 말하고 일이 끝나고 나면 공은 탐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아, 그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다 되는군요. 갖추어져야 예. 완전한 정성입니다. 이순신 같이 정성스러운 사람은요. 예. 전라자술사 딱대 가시고 정성스럽게 일을 하는 이 양반은 이분은 전쟁을 생각합니다. 왜 저기 지금 상황의 정보를 통해서는
분명히 전쟁이 나는 겁니다. 네. 전쟁이 나는데 전쟁이 나면 그때 뭐 하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한다고요. 거기서 거북선이 나옵니다. 네. 외적은 총 쏘지요. 우리는 활 쏘지요. 총하고 활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총이 뭐 총이 이기잖아요. 어? 그러면은 이 총을 맞고 돌격해서 저쪽 진지를 교란시킬 뭐가 생각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총알을 막아내면서 판옥선이 기본 배인데 뚜껑 덮어라. 총알을 막아냈어. 저쪽이 그럼 이래 뛰들어오면 쇠박아라. 그럼 안은 밖은 깜깜하면 어쩌냐? 예. 구멍 각각 들어가서 포를 거기서 쏴라. 쏘아라. 단 이유는 나는 막 기본 구상은 그렇다고. 그 기본 구상의 더 전 단계는 이대로 아무런 신무기가 없이 싸우면 우리는 지고 우리가 지면 우리 다 죽고 나라 다 잃는다. 그거 다 사랑해서 나갑니다. 이 나라 사랑하는 장수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열정의 장수는 사랑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정성으로 나타날 때는 일이 있기 전에는 철저히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때 많은 장수들이요,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균도 도망가고, 박홍이라는 또 도망가고, 울산의 병영에 있던 이각이라는 육군 사령관도 다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느냐? 준비 안 한 사람은요, 위기가 닥치면 두려워요. 두려우면 도망갑니다. 그럼 총을 쏘고 외적들이 배를 그렇죠. 타고 그냥 여러 수백 새까맣게 들어오는데요. 새까맣게 들어오는데. 두렵지요. 이수신이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음력으로 네. 1592년 4월 13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북선이 4월 12일 날 성공적인 건조를 마칩니다. 하루 전에. 네. 그 성공적이었단 말은 거북선에서 포를 실험합니다. 포를 쾅 나가니까 반발력을 다 해소하고 목표물을 맞추는 거예요. 인전 성공한 거죠. 만약에 그때 성공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이수신이 네. 정성의 산물이라 해야 돼. 거북선이 신이 정성스러우니까 하늘이 도운 거죠. 하늘에 도운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잖아요. 감천이다. 그겁니다. 이수신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면은 일이 있기 전에 준비한다. 이수신 준비물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완성시켜 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 모양도 모양이지만 그냥 등장만으로도 왜군에서 되게 위축되고 두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생각도 안 한 배가 네. 외적은요. 이상한 배가 왔겠죠. 이상한 배뿐만 아니고 네. 수군이 있는 줄 몰랐어요. 외적은 처음에. 그래 수군이 약간은 그래 좀 있더라도 있어도 아니, 와야 되는 수군들. 부산에요. 네. 우한부도 지금 우한부도에 700척의 배가 오후 5시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부산진성을 공격하거든요. 수군이 있으면 그냥 있겠습니까, 그걸? 그렇죠. 뭐라 나가 막았겠죠.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왔다 하니까 박홍이라는 게 부산의 수영에 경상 자수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수신보다도 더 함대가 많았겠죠. 틀림없이. 이 사람은 그 하면 다 어디 갔습니다. 4월 13일 날 뭐 했느냐. 장수는 모름지기 목숨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후위를 도마자고 가신 거예요, 그럼? 일부 후퇴 그래요. 하겠다고. 자기는 왕을 보호해야 된다 하면서 왕한테 간다고 가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럼 모든 배가 그러니까 그 하룻밤을 이 사람들이 편하게 자고 네. 공격한다고요. 이게 나라였어요, 이게. 그런데 박홍희는 왜 그러냐? 준비를 안 했습니다. 새까맣게 몰려오는 거 보면 두렵죠. 아이가 막 안 된다. 내가 30척 배를 가지고 지금 뭐. 그러니까 그 이수신이 준비한 산물이 거북선 아닙니까? 왜 준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합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수신이 하는 일에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기적을 만들어내는데요. 우리가 물을 끓일 때는 99도까지 끓여도 뜨거울 뿐이지 안 끓잖아요. 네. 100도가 넘어야 끓습니다. 얼릴 때는 영하 0도 밑으로 냉각을 시켜야 얼잖아요. 네. 정성도 대충 정성. 이거 하면은 떳떳한 뭐 저걸런지 모르지만은 기적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수신은
물을 끓이는데 비유하자면은 100도가 넘게 정성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왜 100도가 넘게 발휘하느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고 수양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양이 있었기 때문에. 한 70도 됐을 때만 됐다. 안 한다 이거죠. 정성스러운 사람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정성의 마지막에 이제 그 일이 끝나면 그만이고, 거기에 대해서 공이 내한테 오느냐 안 오느냐는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이수신은 모든 일에 그런 자세로 갑니다. 옥포해전 처음 출전할 때 선조한테 올리는 장계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라의 원한을 1,000,000,000,000이라도 갚겠다. 내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고 지는 것은 신이 헤아릴 바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할 일이 모르죠. 아니다. 예. 거기 안에 그러니까 다 담겨 있는 그로 거죠. 인해서 네. 공이 돌아오든 예. 화가 돌아오든 신이 헤아릴 바가 아닙니다. 이런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일에 전념했으면 끝이입니다. 우리 운동선수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몇 사람을 이래 며치기를 하고 나서 나는 아직도 만약에 진 사람이 말이죠. 예. 진 사람이 이만기 선수한테 졌단 말이죠. 전 사람이 나는 아직 힘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정말 지금 온 정을 다 온 쏟아버리죠. 힘을 다해서 네. 졌다면은 네. 진 것도 행복한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그 일에 전념해서 100% 에너지를 바친 사람은 결과야 어찌됐든 행복한 겁니다. 그래도 그래서, 조금 공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런 사람이 마음이 있잖아요. 있겠죠. 예. 이수신도요, 표창 받으면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네. 근데 이수신 표창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수신이 제일 처음 표창 받는 게 옥포해전 때 표창 받고요. 네. 한 개가 올라갑니다. 가선대부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당포해전 두 번째 한 달 후에 있는 당포해전 또 한 개가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한산해적 때 정은대부로서 그것도 정의품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계속 그다음에 더 올라가서 뭐 후회를 들어가야 도망가든지 더 올라가면 더 좋죠. 명랑 심지어 부산해전에서 네. 100여 척의 배를 깼는데도 표창 안 하고요. 예. 그다음에 백이 종군 하다가 명랑해전에서 정유재난에서 다시 재건을 찾아오는 전투 아닙니까? 여기서도 선조는 표창을 안 합니다. 시기를 누가 많이 했을 거 아닌가요, 그러면? 선조가 시기를 했겠지. 예? 선조가 시기를 했겠죠. 그런데 너무 잘하니까. 예. 중국 장수는요, 양호와 같은 중국 장수는 이수신한테 글을 줍니다. 어떤 글을. 그리고 붉은 비단을 한 필 줍니다. 네. 내 마땅히 이 비단을 당신 배 대장선에 걸어야, 걸어서 의식이 있습니다. 그 장수들에 대해서. 네. 성전한 장수에 대해서 존경의 표시로 아하.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지금 일이 급하니 비단을 보낸단 말이에요. 걸어라. 오히려 중국에서 중국에서. 그렇게. 중국에서. 그래, 우리 왕은 중국에 비하면 우리 장수들은 한 일도 별로 없다. 이런 식 얘기를 해요. 아니, 좀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섭섭하지, 정말. 네, 목숨을 다 바쳐서 재판관이 그런데- 본인 일처럼 굉장히 섭섭해하는데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수신이 일기 어디에나 보면요. 네. 네. 불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수신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냐 말이야. 예. 좀 분통이 터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할 일 했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구했어. 자기 사랑하는 나라 지켜냈어요. 행복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요. 상은 주면 좋지만 안 주도 행복한 거예요. 이수신의 마음 상태가 이랬다.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정의와 자력이 남아 있는데요. 네. 근데 정의는 물론 이제 말 그대로 뭐 정의롭다, 어렵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럼? 예, 이거는 막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의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수신이 정읍 현감 시절에 그 정열입에 난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적 사건입니다. 네.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정열입과 연루된 사람은 전부 다 잡아들여서 사형입니다. 심지어 정은신이라는 우의정까지도 뭐 구촌 뭐서로 서로 가까웠다 해서 집안들에게. 잡아들여가지고 죽입니다. 기양 보내가 죽이는데 이런 시절에 어떤 조대중이라는 사람이 부안에서 어떤 기생하고 작별을 하면서 울었는데 누군가가 정열입이 그때 죽었다고 울었다. 이렇게 고변을 오. 했던 모양이에요.
지금 모함이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잡히다가요. 네. 잡히다가 이 사람도 결국 사형당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 집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가는데 그 서류 중에 압수수색한 서류 중에 이수신이 조대중에게 쓴 편지가 나왔어요. 그래 이 압수수색한 그 모랑이 이수신하고 친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길에서 만났어요. 당신 편지가 내가 지금 압수수색된 데 있는데 이거 빼줄까? 이래. 그럴 때 이수신이 생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내가 안부 편지했는데 쓸데없이 오해받을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빼달라. 네. 이렇게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가 있고 네. 이수신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공물이다. 네가 압수수색해 가지고 있는 나라의 물건인데 그것은 사사로이 빼고 날고 하는 게 아니다. 사양합니다. 만약에 이수신이 그때 빼달라 했다면은 이것 때문에 이수신이 사형당했을지 몰라요. 혹시 뭔가 좀 뭐. 그렇죠. 뭐가 있을지. 있지 않았느냐, 뭐 같은 그 의기투합했지 않았느냐. 그렇죠. 네. 그런 말이 그때 좀 있었어요. 네. 자기 그 당에. 오호, 야, 대단하시다. 그런데 이수신이 바른 길로 갔어. 바른 길로 가니까 살더라고 이래요. 오히려 예. 어. 이수신이 어떻게 하느냐. 이수신은 바른 길을 갑니다. 눈앞에 성공이 보이더라도요. 바른 길로서 성공하지 않으면 그 성공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수신의 성공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우리 이수신 장군께서 좀 융통성이 좀 결여되지 않았는가. 융통성이 아니고 이렇게 사회 적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되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성공의 원인. 전공법을 오히려요. 하셨잖아요. 전공이죠. 이게. 예. 항상 전공이죠. 둘러가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맞아요. 뭐 거짓말하지 않고 막 이렇게 정말 전공법을 있는 그대로. 근데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그럼? 그렇죠. 어릴 때 네. 다른 분도 제가 인터뷰하면서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자신이 없으면 그럼 못 할 거 아니냐 이러던데 그 말도 맞는 말씀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네. 그런데 뒤를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바른 길을 가는 사람에는 이해가지고 혹은 내가 어떻게 될지 이거를 염려하는 사람은 절대 못 갑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사사로운 신변의 안전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은 이게 바르면 바르게 가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나는 이수신은 결단의 간결성. 결단이 간결한 겁니다. 하면 가는 거죠. 결단이 간결하면요. 자기가 살려야 될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째 되는 거, 그건 아까처럼 신이 헤아릴 바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타날 일은 신이 헤아릴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 마지막 선조로부터 이제 체포돼 가지고 명랑해전 전에 백의종군 시작하기 전에 그래 안 됩니까? 네. 그때 이제 나가서 싸워 가는 것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럼 이순이 가만히 생각하면 왜 저걸 육지에서 이렇게 안 하고 적의 정보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간첩이 오시라의 정보에 따라서 나가서 싸우라 하는 것은 적이 얼마든지 우리를 깰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적의 정보에 의해서는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나가면은 조선의 수군이 망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는 놔두고 이러면 나라는 누가 지킵냐. 이거는 적의 꾀임에 빠져서 나가는 전투는 안 합니다. 그러면 이거 안 하면 이 죽는데 요새 같으면 이제 머리를 짱구를 돌려서 나가서 나가는 형이라도 하면서 그렇죠. 가서 피해서 숨어 있던지. 그렇게 예. 이수씨 그걸 못해. 이게 안 해야 된대요. 안 합니다. 이게 그러면 제피드가 죽는데 그건 내가 알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라를 지금 살리는 길이 이게 맞다는 거야. 그걸 가버립니다. 정말로 천행이라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국엔 마지막에 천행이 백성이었다라고 하시잖아요. 천행이었다. 네. 그리고 명랑해전은 내가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긴 이유를 모릅니다. 명랑해전에서. 네. 왜 그러냐면은 왜 원균이가 우리나라 전 판옥 함대를 거느렸을 때가 186대가 됐거든요. 엄청난 큰 함대죠. 네. 판옥선이 하나가요. 23m, 8m 되는 큰 함대입니다. 큰 함이네요. 큰 함. 대형 그때 당시만 그럼요. 하더라도. 네. 그 함대에 200명 가까이가 타고 싸우니까요. 굉장히 큰 함대. 이걸 180, 200대 가까운 전함을 거의 다 잃었잖아요. 거북선 세척 다 잃잖아요. 약 2만에 가까운 우리 병사들 다 죽습니다. 일부 도망간 사람이 있지만 그중에 배슬이라는 수사가 경상도 수군사령관이 12척을 가지고 도망을 간다고요.
이 도망병 12척을 이수신이 끄집어내서 찾아내서 싸우는 전투가 명랑해전입니다. 그러니까 명랑해전에서 도망병은 겁이 나서 도망간 사람들 아닙니까? 네. 용감한 사람은 싸워서 다 죽었고 도망병 12척 가지고 우리 함대 대함대를 깬 그 외적과 성성장구에 오는 이 외적과 싸우는데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거? 그래, 게임이 안 되는데도 저기는 완패를 하는데 원균이가 지휘를 할 때는 이수신이 지휘를 할 때는 12척이 한 척도 손상이 안 되고 외적만 반 이상 깨진다. 이 기적이에요. 이거는 기적이죠. 이걸 산수로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원균과 이수신의 차이입니다. 지휘관이 바뀌었다 하는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네, 지도자의 능력. 그러니까 그래서 원균이 그러면 이수신보다 칼싸움을 더 못했을까? 아닙니다. 원균이가 이수신보다 나이도 한 5살 많았고 일찍이 이수신보다 먼저 뱃설도 했고요. 원균도 용감한 장수였을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럼 왜 이기느냐? 이 두 장수에 그래야 제가 내면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른다. 이순신과 원균의 내면의 차이의 핵심은 뭐냐? 원균은 장수로서의 자기 공명심을 내세웠어요. 이수신은 공명심보다는 백성 구하고 나라 끊이는데 먼저 두었다고요. 나의 공은 그 뒤로 돌리는 거예요. 성공구사. 네. 이수신은 그러니까 수양으로서 네. 자기 내면의 가치를 정립을 한 사람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자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자력. 이순신의 마지막 리더십이 네. 이제 자력입니다. 그죠? 자력. 네. 자력은 이수신은 제 힘으로 승부한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남의 힘을 빌려서는 내가 주체가 될 수 있을 때는 빌릴 수 있지만은 주체가 될 수 없을 때는 주체성이 무너질 때는 남의 힘을 안 빌립니다. 네. 그게 이제 그것도 이수신이 젊을 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일관되는데요. 이순신이 발포에 만으로 왔다가 아까 서익에 의해서 파직대가 있을 때 이수신이 덕수이씨입니다. 같은 덕수이씨에서 그때 굉장히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분이 이율곡 선생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이조 판서였어요.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조 판서였는데. 예. 그러니 유승룡이가 중간에 다리를 놨겠지요. 그런데 하여튼 이율곡이가 이수신을 한번 보자 그랬어요. 그러니 유승룡도 가서 한번 봐라. 야, 유승룡이가 보니까 이수신이 파직을 당해가지고 이제 놀고 있으니까 인사 판서한테 가서 이조 판서한테 가서 같은 집안이니까 가봐라 할까니까 이수신이 답이요. 같은 운중이니 가서 보는 게 무엇이 흠이 되겠냐마는 그 사람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찾아가 보는 일이 옳지 않다 이랍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가서 잘 보이거나 일부러라도 일부러라도 갔을 찾아가야죠. 텐데. 아, 우리 집안에 내가 뭐 어디에 있습니다. 그래 자력이 아니면 구하지 않습니다. 이 이수신이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장부 세상에 태어나서 내 힘으로 벼슬을 얻으면 나가 충성을 다하고 내 힘이 미치지 않으면 그만이지 헛되이 아부를 해서 벼슬을 탐하는 것은 내가 부끄러워하는 바이다. 이 정신도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왜 이수신은 자력으로만 승부를 했기 때문에 제 힘으로만 성공을 도모했기 때문에요. 그래 지금 이수신의 성공은 이수신의 것입니다. 만약에 이수신이 누구의 백을 동원했다. 그렇죠. 그러면 이수신은 백 동원 안 합니다. 백을 거부합니다. 아까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 했는데 불의를 거부합니다. 네. 불의를 거부하고 백을 거부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수신의 성공은 무너지지 않고 이수신의 성공은 자기의 것이 됐다. 이순신 장군은 지략가요. 또 맞아. 예? 덕을 가진 장수요. 또 하나는 용맹성도 가진 장수라고 장수지. 세 가지를 다 가졌다고 보십니까? 다 가지. 거기에 성자입니다. 네. 거기에 또 포함해서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자다. 왜 성자냐? 한마디 보십시오. 이수신 장군이 선조한테 택도 아닌 일로 간첩의 정보에 의해서 이수신 보고 나가 싸우라 했다. 안 싸웠다고. 선조가 뭐라 하냐면 우리 장수들은 말이야. 외적의 장수만도 못해. 그러면서 잡아가지고 이수신을 사형 선고를 하거든요. 그래 고문을 한 차례 합니다. 고문. 2차례 했으면 이수신이 죽었고 한 차례 고문하고
감옥 생활을 한 달 이상 하잖아요. 네. 하고. 그러다가 그 이제 다시 풀어주가 백의종군시키지요. 그 중에 원균이가 이제 7월 16일 날 칠천장해전에서 조선수군이 전멸하죠. 그래서 이제 조선수군 전멸했는데 원균을 선조가 탓을 안 합니다. 너가 자꾸 원균 보고 말이야 함부로 나가서 싸우라 했기 때문에 원균이 그래 전 거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두둔한 자 이런 상황에서 이수신에 대해서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를 발령을 냅니다. 뭘 가지고 싸웁니까? 뭘 가지고 싸워요? 배 한 척 없는데 거북선 한 척 없는데 병도 그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은 수군이. 전부 끌고 12척 도망간 그것도 이수신은 그때 몰라요. 정보가. 다 죽었다 하는 것만 알아요. 전멸했다는 거. 그런데 선조가 그 원균에 대해서 그러면은 원균의 모함으로 해서 이수신이 그래 됐다면 원균이라도 처벌이라도 대대하느냐. 그럼 어디에서 싸우고 부임할 장소가 없어요, 우선. 발령은 냈는데 어디가 책상에 있으니까 살인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황무지. 그러면은 니 혼자 가서 그러면 용감하게 죽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발령을 냈을 때 보통의 사람 같으면 막 됐어. 패스가 불만을 가져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는 언제고 예. 불과 뭐 2달 전인데 예. 이제 뭐 어떻게 싸우라고 지금 또 됐습니다. 나는 막 백의종군 하고 있으니까 참 괜찮네요. 조금 있다가 나는 농사 지으러 가겠습니다. 그거 할 법도 한데 이순신 장군이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때 제일 사실은 이수신한테 빠졌어요. 아, 그 부분이 가장 부분이. 명랑해전 전에 8월 3일 날 다시 발령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 사람은 내면이 도대체 벨도 없느냐. 네. 이걸 왜 받아들이느냐. 그런데 가만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할 일이 있어, 자기는. 사랑하는 백성. 자기 지켜야 돼, 아직은. 국토 몰아내야 돼요, 저 괴적들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데 할 일이 벼슬을 주니 고마워. 또 고마운 거예요. 또 고마워. 고마우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배설을 줄 적에는 나가 싸울 때 뭐 군대 얼마, 그렇지, 그렇지. 화력 얼마, 네, 그렇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군비 아무것도 없이. 해줘가지고 그래 나가서 이 전쟁에 나가라 하는데 지원을 좀 해주는데.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은 아무것도 없지.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가서 혼자 나가라 그러면 그래. 누가 나가서 뭘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한 달 반 동안에 다 모으잖아요. 그게 이제 백성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쌀도 갖다 주고. 그동안 그 믿음과 백성이 사랑과 또 사랑으로. 예. 예. 이게 이제 보답하는 거예요. 그 민중의 도움으로, 백성의 도움으로 수군을 복구해 나가서 그래서 12척도 찾아내고 그래서 진짜 다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명랑해전했어요. 생적사, 사적생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뭐 목숨 걸고 우리가 죽자. 우리 그 사람이 이긴다 생각 나는 못했다고 봅니다. 죽자 말이야. 우리가 이어서 나라를 위해서 죽자. 회령포에서 짐사가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죽음으로써 은혜에 보답하는 길밖에 뭐가 있냐 말이죠. 그게 최대의 작전입니다. 명랑해전의 작전. 결국은 또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명랑해전 끝나고 나서 이수신이 일기에 이것은 천행이다. 가만히 보면 이게 이유일지도 모르겠거든요. 네. 불가 이게 세계 4대 불가사의한 대전 중 그쵸, 하나가 예. 명랑해전. 천행이죠. 그럼요. 천행이었죠. 장수의 기본은 참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수신 결점 한번 찾아보려고 나도 네. 좀 만족하려고 네. 망가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못 찾겠더라. 그래서 네? 포기했어. 온갖 기록을 나도 봤어. 네. 그러니까 음해성 이 얘기가 아니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야기를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요, 정말 지략도 뛰어나시고, 뭐 덕성도 그렇고요. 정말 용맹도 보통 있고.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그 내가 성자 얘기하다가 네. 말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때 내가 완전히 갔는데 왜 갔냐면은 이 사람은요, 벼슬이 아무리 높아도 넘치는 바가 없어. 오호. 그럼 안 맞잖아요. 언제나 겸손하게 자기 책임을 다 이행했을 겁니다. 뭐, 그때 딴 장수 같으면요, 막 전투해가지고 임진년 때 막 4대 성첩을 하면요, 폼 좀 잡습니다. 그 다음에 벼슬도 더 올리라고 로비도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정치에는 무조건 관여 안 합니다. 자기 목표 하나만 바라고, 나라 살리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넘치지 않아요, 절대. 만약에 이수신이 좀 넘쳤더라면 또 그걸 이유로 해서 또 죽었어요. 안 넘쳤습니다. 그 다음에 벼슬이 아무리 떨어지고 백의종군까지도 완전히 망가지더라도 그 마음에 원망과 타락이 없었어. 정말 삐끼는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양반 마음 속에는 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수양으로서 자기 내면을 정돈한 인격자가 아니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수신의 모든 리더십이 원천이 여기서 나오구나. 정말 완벽한 인격체에 가까운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대단하시고 너무 멋지신 분이지만 사실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너무 닮고 싶고 멋진데 어떻게 닮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순신 장군을 좀 닮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수신을 사상을 전할 강사들을 좀 양성해 놓자. 그래서 네. 이제 이름을 이수신 아카데미라 이래서 예. 서울과 부산에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 강사는 제 혼자 하면 되잖아요. 예. 책은 제가 쓴 책만 교재하면 됩니다. 예. 장소는 다 줄라 그러거든요. 예. 문제 동지들만 모으면 됩니다. 학생이자 동지들만 모이면 되는데 예. 그래서 작년 봄부터 시작해서 금년 3월에 서울에 23분의 강사를 탄생시켰습니다. 졸업을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아카데미의 수강생들이고 지금은.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김종대 재판장관님께서는 그분들이 다음에 어떤 양성 학교나 이런 그분들이 이제 강사가 좀 강사를 해줘야지. 좋겠다. 그래, 저는요, 그분들한테 이 첫 시간에 그럽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교양을, 이수신에 대한 교양을 높여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바쁜 사람입니다. 예. 그러나 이 나라, 이 사회가 안전하고 편한 사회가 되려면은 지금 우리가 너무 물질 위주의 가치 전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수신 정신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지도자들이 다 해야 될 일이고 기성세대가 다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할 동지가 여러분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강의 시간 내내요. 근엄하고도 아주 무거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8강을 다 마치고요. 지금은 또 2강, 제2기를 시작했는데 2기도 똑같은 분위기입니다. 이분들을 이제 양성해서, 앞으로 이수신을 강사가 되면은 제가 뭐 학교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학교 만들 재간도 없고요. 이 일은 여러분의 일이니까 여러분이 하십시오. 학교를 만들어 하시면. 근데 오늘 이렇게 진솔된 내면적인 어떤 성웅 그 이순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아카데미 한번 들어가서 오십시오. 그쵸. 제대로 된 왜냐면 이게 개인의 어떤 성웅 이순신에 대한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스스로가 더 국가관이나 애국심이나 또는 내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서 더 내면적인 세계가 더 굉장히 뭉쳐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네. 지금요.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여수에서 네.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아주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수 예, 아카데미. 예. 그다음에 창원도 지금 상당히 진척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요. 국회의원들 중에 내가 12분 이상은 안 된다 했습니다. 12척만 가지고 하자 이랬는데 6월 16일 날 국회에서 첫 강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우리 국회에서도 이수신 전도사들을 담은 몇 분이라도 만들어서 국회 안에서 좀 펴야 되겠다. 예, 참. 거의 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십니다. 오늘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중에도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예. 우리 성웅 이순신에 대한 정말 내면적인 이야기. 네. 참 너무 감명 깊게 예. 참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를 참 들었던 것 같고요. 이게 특히 이제 오늘 6월 달이지 않습니까? 네. 호국 공헌의 달인데 참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적극적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힘이 되어 주신다니까 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한 6월의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순신 신은 이미 준비를 마쳤나이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난리는 하늘이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부르는 것이다.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공 이순신을 만나보면서 누구부터가 아닌 나 스스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 my place, were lines that I couldn't change. I was lost, oh yeah. And I was lost.